안녕하세요. 수학의 피터미 학원 신용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직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내분점, 그죠? 두 점 A, B를 뭐 적당히 M 대 N으로 내분하는 상황에서 해봤고, 오늘은 이제 조금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그걸 하기 전에 약간 조금, 개초적인 얘기를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이제 그 X랑 Y 사이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죠? 꼬꼬마 때 시작했던 뭐 정비례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반비례 관계가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런 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다. 그죠? 그래서 X와 Y 사이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X 값 하나에 그죠? 그 다음에 y 값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라고 x 값 하나에 y 값 하나가 정확히 하나씩 이제 대응이 되는 그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는 이제 함수라고 부르고, 그 함수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함수식이 얘가 뭐 x에 대한 1차식 이때 우리는 오케이, 이 함수가 뜻하는 도형은 직선이더라. 그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유클리드가 말하기를 이제 두 점이 있으면 선 하나가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두 점이 있어요. 또 두 점. 자, 두 점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직선을 결정을 했냐. 이렇게 얘기할게요. 기울기. 이라고 하는 것이 x 증가량 델타 x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이 변화량을 뜻하는 기호를 이제 많이 아시더라고요. 변화량을 뜻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우리는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겠더라. 자, 그러면은 x1, y1 그 다음에 x2, y2 라고 이제 두 점이 주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거를 y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 이제 이 친구가 기울기이고요. x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러스 b 여기 이제 y 절편을 이제 적당한 두 점 중에 아무 점 하나 대입해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귀찮다 이거죠. 아예 공식화 해버리는 게 지금의 목적입니다. 별거 없긴 해요. 왜 별거 없느냐? 두 점 중에 하나를 넣을 건데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면 x에다가 여기에 x1을 대입할 거고요. 그 다음에 y에다가 y1을 대입을 해서 이 식을 만족하게 하면 돼요. 왜 그러냐? 이 점을 지나고 그죠? x1, y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그리고 기울기가 특별한 값을 가지는 직선은 유일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케이, 기울기는 설정해놨으니까 이 점을 지나도록 식을 설정하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x에다 x를 넣었을 때 0이 되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어느 식으로 할지 이걸로 하자. x 빼기 x1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변은 x에다 x를 넣었을 때 정확히 0이 되고요. 그러면은 좌변도 0이 돼야겠죠? 여기에다가 y 빼기 y 자리에 y1을 넣었을 때 좌변도 0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식을 구성해 줄 거예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제 너무 식이 복잡하지 않냐? 실제로 여기에다가 막 때려는 분들은 잘 없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익히는 거예요. 1,3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8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겁니다. 뭐 과정을 뭐 꼬꼬마 뗐던 방법 해도 아무 상관없긴 합니다. 이제 기울기부터 계산을 해보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 증가량 5 빼기 1 분의 y 증가량 8 빼기 3. 아무렇게나 생각했는데 역시 걔 숫자는 별로구만. 4분의 5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y는 4분의
5x라고 하면은 이제 계산 덜 끝난 거니까 여기다가 점 하나를 넣는 거야. 예뻐 보이는 게 이 점이네요. 그죠? x 빼기 1, y 빼기 3 해서 만약에 내가 이 직선 L을 문제에서 써야 한다면 그냥 이 채로 쓰는 거예요. 더 계산도, 뭐, 더 계산해도 되지만, 그죠? 그냥 이 채로 쓴다는 겁니다. 요런 얘기 해서, 이제는 그 직선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너무 들어가지 말라. 지우고 다시 올게요. 자, 그런데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제 유클리드가 말하기에 두 점이면 충분하다 했는데, 이 두 점이 이제 특별할 때가 있어요. 그쵸. 알고 있죠. 두 점이 언제 특별하냐면, 둘 중에 하나만 절편으로 주어줘도 되고, 아무 상관. 그래서 그 두 점 모두 뭐 절편으로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X축, Y축이 있는데, 절편, 이렇게. 4, 3. 이렇게 절편을 주어져 있을 때는, 이 두 점, 아니면 두 절편을 가지는 직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꼬꼬마 때 방법으로는 이제 기울기 구하고요. 그죠? 뭐 점 하나, 여기 뭐 예쁜 거 집어 넣으면 되죠.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는데, 뭘 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거를 이제 깨우치자 이거예요. 두 절편을 지난 직선은 유일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 어떤 식이 있어서, y는 fx, 어떤 식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 친구는 이제 4,0이죠? 4,0을 넣었을 때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또 0,3을 넣었을 때 성립한다면, 그러면은 그 식이 바로 이 직선 L의 방정식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해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x에다가 4를 넣어서 예쁘게, 그 다음에 y에다가 3을 넣었을 때도 예쁘게, 그죠? 그 첫 번째 접을 넣었을 때는 4,0을 넣으면 1이네? 0,3을 넣으면 1이네? 오케이, 그러면 둘을 더하면 항상 1이네? 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직선 L을 뜻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결국 똑같아요. 뭐 어떻게 똑같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방법대로 해봅시다.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할 때 x증가량, y증가량 뭐 이런 얘기니까요. 그죠? x증가량은 플러스 3이고요. 이걸로 할까? 그 다음 y증가량은 뭐 감소했으니까 4잖아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이고요. y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그죠? 이제 한쪽에다가 다 모으고 상상은 반대편 그리고 1이 되도록. x와 y는 한쪽에다가 왼쪽에다가 모으고요. 4분의 3 x 플러스 y는 3. 그리고 이제 우변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면은 4분의 x 더하기 3분의 5, 3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것마저도 이제 귀찮다? 뭔가 좀 그런데. 이것도 뭐 얼마 안 걸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어에서 이러한 새로운 표현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금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런 사고 과정, 직선을 유의하니까, 그죠? 두 점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기만 하면 똑같은 직선을 지칭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 과정을 습득하자 이거예요. 정리만 조금 할게요. 해서 x절편 이 a이고 그 다음에 y절편 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점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고정점, 고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점, 변하지 않는 고정점, 고정점. 아까 우리 봤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두 점을 지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제가 분필을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그죠? 이 점을 고정을 시켜놓고 뺑뺑뺑 기울게 돌렸을 때, 그죠? 이 점, 지금 눈으로 보시는 이 상황이 바로 이 정점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울기가 아무리 변해도 항상 지나는 이 정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x 빼기 1 플러스 2라고 하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 혹은 직선의 방정식, 혹은 y에 대한 1차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식을 관찰하게 되면 구조가 조금 눈에 보인다고 해야 할까? x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무조건 y가 2가 등장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x의 개수 m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이고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직선을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는 무슨 상황이냐면 1,2를 반드시 지나고요. 얘가 정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울기는 아직 몰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기울기는 아직 몰라요. 이런 개념이 항상 등장하거든요. 사실 자주 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고요. 정점이라고 하는 단어에 생소하실까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직선 방식 하나만 더 표현 방법을 조금 익히고 넘어갑시다.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우리 이거를 이렇게도 적을 수 있지만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한쪽에다가 몰아서 2x 빼기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의 장점이 뭐냐면 반드시 이제 y는 이렇게 y 쪽을 또 1로 안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분수가 막 덕지덕지 껴있게 되는데, 그죠? 우리는 개수가 분수인 게 싫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제 이 직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우변은 0밖에 없고 모든 정보가 다 좌변에 내포되어 있다고 해서 영어로 내포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implicit function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번역하는 와중에 옛날에 이제 저희 먼 어르신 선배 분들이 이거를 이제 내포된 함수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사실 그 용어는 따로 있거든요. 전공에 따로 등장하고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셨냐면 함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셨어요. 마치 함수가 아닌 것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함수인데 그건 이제 잘못된 거고요. 영어로 implicit function. 우리 말로 번역할 때 조금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네. 함수가 아니어서 함수 이게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왜 음이라고 하셨을까? 한쪽에다가 다 모든 정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이제 implicit f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이제 수식을 어떻게 적냐면 요거는 y는 fx 이렇게 적었어요. 그죠? x가 적당히 펑션 기능에서 y가 나오게 하는 함수.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죠? 이런 예시. 이 친구는 x와 y에 대한 이 문자가 적당히 기능을 해서 제로가 되게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함수 표현이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함수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해서 함수라고 하셨나?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뭐 별거 없잖아요. 그죠? 한쪽에 다 모음밖에 안 되니까. 이거랑 저 정점이라는 게 섞이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자, 먼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항등식입니다. 왜 갑자기 항등식이냐? 또 보시면 알아요. 자, 항등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앞에 더 덕지덕지 달려 있어야 되겠죠. 뭐, K에 관한, 자리가 부족하네. K에 관한 항등식이다. 혹은,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줄줄이 짬고 있죠. 그죠? 그래서, K와 아무 관계없는 항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K와 관계 있는 항들은 K로 묶어내서 equal 0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러면 1은 항상 제로. 그죠? 1번 부분 항상 제로여야 되고 2번 부분도 항상 제로여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는 제로. 는 제로. 이거 아까 본 거 아니야 이거지. 어디에서? 함수 표현에서 implicit 방식 f x, y는 제로. 그 다음에 f 하나 있으니까 여기 g x, y는 제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예시입니다. 요 식을 한번 봅시다. x 플러스 y 빼기 1. 이 1번 부분 더하기 일부러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서 그 다음에 2x 빼기 y 플러스 1은 제로고요. 라고 하는 이 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식은 무슨 얘기, 물론 이게 앞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K 값에 아무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즉,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게 X와 Y 사이에 대한 관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K에 뭘 넣건 간에 X랑 Y 사이에는 뭔가의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X와 Y에 대해서 1차식이 그리고 X는 X끼리 Y는 Y끼리 모으게 되면은 X는 X끼리 Y는 Y끼리 모으게 되면 이꼴로 정리가 가능해요. 그죠? 그 얘기는 이건 바로 직선을 뜻하는 식이에요.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 모양은 직선이 나올 거예요. 어떤 직선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대체 직선이라는 거 하는 건 추측이 돼요. 무슨 직선이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살펴본 것처럼 1번 부분 제로, 2번 부분 제로 이렇게 풀어봅시다. 1번 부분 제로, x 플러스 y 빼기 1은 제로. 이거 항상 성립해야 되고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 2x 빼기 y 플러스 1은 제로. 이것도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둘 다 동시에 성립하게 하는 연립인 상황이고요. 연립을 풀어봅시다. 둘을 통으로 이제 더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x는 제로가 되어서 x가 제로이고요. y는 1입니다. 숫자 대충 생각했는데 방금 생각했는데 잘 나오네. 그죠? 그래서 x에다가 0, y에다가 1를 집어넣으면 이건 무조건. 왜?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이 되도록 만든 그 공통해를 1번 제로, 2번 제로 공통해 찾은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x축, y축. x축,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x가 0이면 그때 y가 1인 거거든요. 그죠? x가 0이면 y는 1. 0,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입니다. 0,1을 반드시 지나요. 점 하나를 반드시 지나요. 근데 무엇을 모르냐면은 이걸 열심히 정리를 했을 때 이제 이건 정점 구했으니까 지워버립시다. 적당히 조금 정리만 한번 시도를 해보죠. 그죠? 우리는 직선 이게 대체 뭔지 알아내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x 더하기 2kx 플러스 y도 한번 보죠. y 마이너스 k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제로가 되어서 1 플러스 2k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ky 그리고 는 이렇게 할까? 그냥 k 플러스 q 빼기 1는 제로 이렇게 보기 예쁘게 이렇게 예쁜가? 여튼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형태의 y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y에 대한 한번 왼쪽에 남겨두고요. 1 빼기 k y는 넘겨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1 x 넘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를 일단 천천히 1 빼기 k 2k 플러스 1x 그 다음에 얘는 나눠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x에 대해 0 나오면 1 딱 나옵니다. 그래서 뭘 모르냐? 이걸 몰라요. 기울기를 모르고 지나는 점 하나를 아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0,1이 정점이라는 거예요. 기울기는 모르고요. 이 정점을 구하는 과정은 이거 아니었어요. 그죠? 이렇게 안 풀어요. 풀어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아직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항등식의 뜻에 따라 항등식의 뜻에 따라 여기 앞에 1은 제로 그 다음에 뒤에 2는 제로를 풀었더니 1, 2 이제 하지 말고 조금 우아하게 합시다. 이 친구를 F라고 하는 도형, 뒤에 있는 거를 G라고 하는 도형이라고 해서 Fx, Y는 제로, Gx, Y는 제로라고 해서 이걸 풀었을 때 우리는 해가 등장했잖아요. 그죠? 풀었을 때 X, Y는 0,1 즉 이 도형의 정점을 손쉽게 알 수 있겠다 이런 거. 요거 알림. 그래서 이제 직선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공통수학 2에서 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뭐 여기서 뭐 조금씩 바뀌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 괜찮아요. 나중에 원에 방식 할 때 또 나와요. 그때 또 하면 돼요.